봉황의 한 일권 칠장 당군의 침입.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해운은 연하에게서 급한 전가를 받았다. 해운 공자, 어머님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셨어요. 혹시, 혹시 잠깐만 와주실 수 있나요? 전가를 전해준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해운은 서둘러 준비했다. 장군님,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가보겠습니다. 연남생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곧 돌아오겠습니다. 해운이 주막을 나선 후 연남생은 혼자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해운아.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다. 연하가 지정한 곳은 국내성 외곽의 작은 사당이었다. 해운이 도착했을 때 연하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연하 소저, 어머님은 어떠세요? 지금은 조금 나아지셨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손에 든 찻잔도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도 어머님 간병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연하가 해운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피로 회복에 좋은 차예요. 해운은 연하의 배려에 감동하며 차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입에 대려던 순간 연하의 표정을 보고 멈췄다. 연하 소저, 정말 괜찮으세요? 울 것 같은 얼굴이신데. 아,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되어서. 연하는 고개를 돌렸다. 해운의 순수한 눈빛을 직시할 수가 없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는 분명 나아지실 거예요. 해운이 차를 마시려는 순간 갑자기 멀리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건 무슨 소리죠? 두 사람이 사당 밖으로 나와 보니 국내성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설마. 해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운 공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해운이 아는 얼굴이었다. 연남생의 부하 중 하나였다. 해운 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국내성을 포위했습니다. 해운은 머리가 하얘졌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직 며칠은 더 걸린다고 했는데. 내부에서 누군가가 성문을 열어준 모양입니다. 그 순간 해운은 깨달았다. 연남생의 어제 표정, 그리고 장군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게 부하가 말을 망설였다. 어서 말씀하세요. 장군님께서는 지금 당나라 장수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해운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럴 리가 없어. 해운 도사님,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당군이 이쪽으로도 오고 있어요. 하지만 해운은 움직이지 못했다. 연남생이 정말로. 해운 공자. 연하가 해운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피해요. 연하 소저. 저는. 제발요.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연하의 절절한 목소리에 해운은 정신을 차렸다. 그래, 지금은 살아남아야 했다. 진실을 확인하려면.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일단 산 쪽으로. 백두산 쪽으로 가세요. 연하가 말하려던 순간 갑자기 멈춰섰다. 연하 소저? 저는 여기서 이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위험한 때에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해운이 연하의 손을 잡았다. 함께 가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 돼요. 저와 함께 있으면 위험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하 소저를 혼자 둘 수 없어요. 그때 멀리서 말굽소리가 들려왔다. 당군의 정찰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어서 가야 해요. 두 사람은 산으로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하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망설이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나는 그를 당군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해운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산길로 접어든 후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다. 해운 공자, 정말 괜찮으세요?
해운은 국내성 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저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연남생은 정말로 고구려를 배신한 것일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뭘요? 연남생 장군님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연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연남생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정? 가끔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해운이 연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연하 소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연하가 고개를 돌렸다. 저는 그때 뒤에서 말굽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추격해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해운이 연하의 손을 잡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을 쫓는 것은 당군의 정찰대였다. 저기 있다. 놓치지 마라. 해운 공자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을 테니까 연하소저는 먼저 가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발요. 연하소저가 다치면 저는. 해운이 복면검을 뽑았다. 검에서 붉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다. 해운이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항복해라. 더 이상 저항하지 마라. 당군 장수가 소리쳤다. 연하소저, 어서 가요. 싫어요. 저도 함께. 그때였다. 연하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휘파람이었다. 연하가 휘파람을 불자 어디선가 화살들이 날아와 당군들을 맞췄다. 매복이다. 후퇴하라. 당군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몇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연하소저님 괜찮으십니까? 너희들은. 해운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연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해운의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의심과 혼란이 가득한. 해운 공자. 저는. 연하소저. 설마 당신도.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해운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연하와의 만남도, 오늘 이곳에 온 것도,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왜 저에게 이런 짓을. 저에게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 해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저의 가족들이. 연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해운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가족 때문에 나라를 팔아요? 해운 공자, 제발 들어주세요. 하지만 해운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연남생도 연하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몸에서 터져나오는 봉황의 기운이 주변 나무들을 흔들었다. 검은 옷의 사람들이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해운 공자. 저는 정말. 그만해요. 해운이 소리쳤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해운은 뒤돌아서서 산 깊숙이 달려갔다. 연하가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사형들은 무사할까? 환인제천문으로 돌아가야 해. 연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해운 공자. 검은 옷의 사람이 다가왔다. 연하소저님, 임무는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임무라니. 연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그 순수한 사람을, 그 따뜻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다. 멀리서 해운의 절망적인 외침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 같은. 그날 밤 국내성은 불길에 휩싸였다. 고구려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가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 순수한 청년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가고 있었다.